안녕하세요. 소소TV 김PD입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야 하기 때문에 KTX를 타고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데 걱정은 뒤로 하고 치킨님과 함께하며 맥주 한 캔 마시면서 자고 일어나니까 금방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과 다르게 날씨가 화창하네요. 택시를 타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해운대에 위치한 밀면집입니다. 서울 논현동에 지형점이 있는 투나투동은 밀면도 맛있지만 만두피가 만두속과 잘 어울려 감자떡같이 쫀득한 느낌이 납니다. 밀면과 만두를 맛있게 먹고 난 후에 겨울바다를 보러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계시네요. 저도 놀랐네요. 오랜만에 겨울바다를 보니 뭔가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백사장을 걷고 있는데 모래사장에 이상한 모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네, 비둘기님 발자국입니다. 여러분도 잠깐 파도소리 감상하세요. 파도소리 ASMR. 해수욕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아쿠아리움이 보여서 충동적으로 가봤습니다. 저희는 그날 바로 쿠팡에서 결제를 해서 할인가로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아마존 담수어들이 보이고요. 작고 귀여운 물고기들이 많네요. 그런데 옆에 보면 무서운 피라냐도 있고요. 대형 물고기 둘이 사이좋게 있네요. 또 아쿠아리움 한편에 작은 물고기, 소라게, 불가사리 등을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쿠아리움의 하이라이트는 대형 수족관이죠. 거대한 상어들과 대형 물고기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 바닷속에 들어온 것 같은 착각도 드네요. 이날 상어 이빨도 몇천 개나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산 아쿠아리움에도 수중 터널이 있는데 최근 다녀온 싱가포르 아쿠아리움만큼 웅장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싱가포르 여행기도 곧 올리겠습니다. 1m가 넘는 거북이와 가오리가 위에서 인사해주는 것 같네요. 다 구경하고 나니 1시간 정도 걸리네요. 밖에 나와보니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고 버스킹 공연이 한창이었습니다. 밤이 되었으니 먹으러 가볼까요? 저희가 간 가게는 젠닌이라는 가게입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들리는데 꼭 저 명란감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감자와 명란이 잘 어우러져 식감이 쫄깃하고 담백하네요. 젠니는 바에 앉으면 요리 과정을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잔 하면서 불쇼도 볼 수 있답니다. 이번에는 한우 체크 스테이크입니다. 고기가 얇게 썰려 한우가 야들야들했습니다. 다음에 먹을 거는 함박 스테이크입니다. 계란 노른자와 고기를 비벼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같이 나온 감자튀김 역시 제 스타일이네요. 저희는 5종 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3만원대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밥이라 생각해서 주문한 철판 볶음밥입니다. 밥알 하나하나 식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젠니는 술집이지만 식사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먹었지만 조금 아쉬워서 시킨 참치초밥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희는 내일을 위해서 일찍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서둘러서 부산항으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아침에 광안대교 풍경도 멋지네요. 저 멀리 일출이 보이기 시작할 때쯤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티켓팅 시간이 좀 남아서 부산항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테라스를 구경해 보았습니다. 커피 한잔 하기 좋네요. 저기 보이는 배가 우리가 타고 갈 오로라호입니다. 배도 구경하고 해돋이도 감상하고 난 후 시간이 다 되어 티켓팅을 했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거니까 출국 심사를 하게 되고 배멀미가 있으시다면 출국 전 멀미약 꼭 챙기세요. 출국 심사는 10분 정도 걸렸고 50분 전 탑승이라 면세점을 둘러볼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배까지는 걸어서 6분 정도 걸리고 부산대교를 감상하면서 걷다 보면 도착. 오로라호 관계자님들과 인사하며 출발했습니다. 오로라호는 대마도까지 1시간 30분 걸리고 갈 때는 잔잔하게 갔지만 올 때에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눈 뜨니 대마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제 시간에 도착했네요. 먼저 도착한 배도 있네요. 저희는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일본은 돈가스가 맛있으니까 돈가스 맛집을 검색해서 간 곳은 히데요시라는 곳입니다. 한글로 소개가 많이 되어 있네요. 히데요시는 작고 아담한 가게이고 밤에는 술집으로도 운영된다네요. 사장님 혼자 열심히 요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나온 돈가스입니다. 상당히 바삭바삭하고 고기는 두꺼운 편이고 촉촉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오므라이스도 계란이 상당히 부드러웠습니다. 가격도 부담이 없는 편이네요. 후기와는 다르게 사장님도 친절하셨고 사탕도 주셨습니다. 점심을 잘 먹고 전동 자전거를 렌탈했습니다. 미우다 해변, 한국 전망대를 거쳐 밸류마켓을 지나 히타카츠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정해봤습니다. 운전은 자동차 방향으로 달리라고 하네요. 전동 자전거는 시속 20km까지는 전동이 지원되어 편하게 페달을 돌릴 수 있으므로 20km 미만을 유지하면서 타는 게 중요합니다. 달리다가 쉴 겸 정적인 어촌마을도 감상해봤습니다. 바닷물이 상당히 투명했고 마을은 자연과 조화를 잘 이루었습니다. 또 열심히 달리고 달립니다. 달릴수록 경치가 예술이라는 표현밖에 안 나오네요. 첫 번째 목표인 미우다 해변을 향해 달려봅니다. 도착했습니다. 일본 해안 백선에도 선정된 곳이고 해변은 입자가 고운 모래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에메랄드빛 바닷물은 마음을 설레게 하네요. 이온 음료 광고도 생각나고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여름에 다시 와서 해수욕도 하고 싶었고 주변에 캠핑장도 있어서 가족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 때문에 현지인 분들과 갈등이 좀 있다 하네요. 아름다운 자연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어요. 다음 목적지로 또 달립니다. 오르막길이 많아서 조금 힘들지만 전동과 오르막 기어가 많은 도움을 주네요. 다음 목적지인 한국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탑골공원 팔각정을 모델로 하였고 한국산 재료를 가지고 한국식으로 만들어졌다네요. 부산이랑 거리가 49.5km라 가까워 보인다고 하는데 해무 때문인지 이날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밤에는 부산 야경이 보이고 광안리 불꽃축제 때 여기서 관람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네요.
밸류마켓을 지나 히타카츠를 한 바퀴 돌아본 후 히타카츠항 마을에 돌아오니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자전거를 반납하고 숙소로 복귀했습니다. 대마도에서 1박을 한 숙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히타카츠 대마도라는 호텔이고 항구에서 3분 정도 걸린다는 메리트가 있고 프론트에는 한국인 직원이 항시 있는 듯 합니다. 더블 침대를 예약했는데 3베드를 주셨네요. 생각보다 이불과 베개가 푹신했고 아늑했습니다. 처음에 방에 들어왔을 때 좀 추웠는데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침대 앞에 TV도 있고요. 화장실은 일본답게 작고 아담하며 샤워 물품은 구비되어 있지만 칫솔은 없으니 구입하거나 가져가세요. 욕조는 몸에 밥만 담글 수 있겠네요. 창문으로는 멋진 풍경도 볼 수 있습니다. 노을도 감상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요. 인생 사진도 남기면서 잘 쉬었습니다. 푹 자고 다음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고 짐을 맡긴 다음에 택시를 타고 밸류마켓으로 향했습니다. 히타카츠항에서 택시 잡기가 편하며 콜을 부르셔도 됩니다. 밸류마켓은 마트와 돈키호테가 붙어 있습니다. 드럭스토어를 먼저 방문해서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해가며 쇼핑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싸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물건이 많이 있었고 오전에는 관광객이 없어서 여유 있게 쇼핑했습니다. 면세가 되니 꼭 여권도 챙기세요. 마트도 구경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대형마트 정도이고 사케류가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고기류는 잘 모르겠고 초밥과 샌드위치가 맛있다고 해서 조식을 먹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바로 사서 먹어봤습니다. 가격 대비 상당히 맛있네요. 쇼핑도 하고 잘 먹고 난 후 콜택시를 불러서 온천을 방문했습니다. 미우다 해변 근처에 있는 나기사노유 온천은 성인은 600엔, 초중학생 250엔, 70세 이상은 450엔입니다. 로컬적이고 온천물이 좋다고 하니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실 듯 합니다. 온천에 오시면 꼭 자판기에서 병우유를 드셔보세요. 신선하고 담백한 맛이 나네요. 온천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사드시더라고요. 온천 후 경치도 보면서 여행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상쾌하게 온천을 하고 나왔는데 때마침 버스가 도착해서 히타카츠항까지 버스를 타봤습니다. 히타카츠항까지 30분 정도 걸리는데 어제 돌아본 자전거 코스를 다시 볼 수 있어 반가웠습니다. 대마도 버스는 배차 간격이 길어 버스 여행을 준비하신다면 시간표를 잘 확인하세요. 히타카츠항에 도착한 후 배 시간이 남아서 마을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대마도 에필로그. 히타카츠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30분 안에 둘러볼 수도 있고 현지인보다 관광객을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깨끗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곳 같은 대마도. 1박 2일 동안 대마도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천천히 같은 대마도에 꼭 다시 가고 싶네요. 다음 방문 때에는 역사도 많이 공부하고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